따라서 군사 쪽의 부분에 관한 이와 동문입니다. 같은 생각이고 다른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모르시는 부분 또 제가 관여했던 부분 중에 전략 정보 차원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즉 앞서 군사 무기 체계 작전 전략은 다 여러분들이 백전도량이씩 얘기하지만 전략 정보 부분은 제가 최근에까지 다루가 나왔기 때문에 또 어디 가는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도 많이 했는데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박사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남북한 모두가 내후외환인데 북한은 이 내후외환에 매우 익숙합니다. 길이 잘 들어있고 내부를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위기관리 방식이 세팅이 잘 돼 있어요. 상대 쉽게 보지 마십시오. 황당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잘 계산된 모험을 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저쪽에 정찰 총국장 했던 김영철 말 그대로 남조선 아이들은 웃긴다 그럽니다. 그 친구의 표현이에요 이거. 그래서 장성택이 살아있을 때 김영철이를 돌대가리라고 그랬어요. 돌대가리. 저 돌대가리가 사고 친다고 그랬어요. 장성택이는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김영철은 남북 장성급에 다녔으면 우리를 알아요.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보안상 말씀 못 드리겠지만 몇 가지만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제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정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진짜입니다. 이거 조선일보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10월 9일 아침 10시에 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 날짜를 맞췄다고 자기들이 난리가 났어요. 조선일보에서. 그때 KBS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나와서 해설 좀 해주셔야 되겠다. 내가 이른바 이 햇볕 정책 정부에서 나는 보수 반동인데 나를 부르겠는가 했더니 실제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한 3시간 동안 KBS 뉴스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시작이고 이건 몇 차례 더 갈 거고 결국은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 모델로 간다. 대비하라. 남독한 틀어보세요. 그리고 지난 1월 6일 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이번에는 아예 9시 뉴스에 생방송으로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좀 우리 전직 국방장관님들 계십니다만 각 부처별로 해야 할 일을 주제넘게 얘기했습니다. 국방부 사드 배치 당장 공론화하고 더 이상 주민의견 부르는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방공포대 설치하는데 주민투표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런 나라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바로 공론화하고 밀어붙이라. 외교부 비핵화 공동선언을 바로 폐기하라. 아까 송 박사님 말씀도 어쩌면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날 방송에서 한 얘기예요. 국가정보원 테러방지법을 즉각 밀어붙여서 발효시키라. 우리 집안에 적이 더 문제다. 내부에 적이 더 많다. 통일부 지금부터는 대국민 교육 홍보에 전념하라. 못하고 친구들 갖다 앉혀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답답한 생각을 가끔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전략 정보 차원에서 보면 상대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간단치가 2000년도 훨씬 전에 제가 우리 송 박사님도 계신다만 제가 93, 94, 95, 3년을 그때 북한정기획부의 안보 통일 담당 보좌관 했어요. 그게 일종의 특종. 근데 해필이면 그때 핵 전쟁 소동 났지, 김일성이 죽었지, 남북 정상회담 한다. 정상회담 한다고 또 경호실장하고 또 협의해가지고 우리 북한에 선발대가 누가 가느냐 이러고 있을 때고, 그리고 10월에 가서 제네바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나온 거예요. 그때 94년 초에. 그때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 분야에 물론 전문 지식이 없으셔서 보좌관들 나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그때 김일성이가 했던 마지막 내용 중에 하나가 지시가, 그것이 이제 유언이 됐죠. 카르터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미국하고 핵전쟁을 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고 핵무기도 없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돌아서서 간부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핵무장 서두르라. 이런 얘기 제가 그 당시 했다고 막 참 말도 못하게 강경하라고 오해를 받았는데, 현실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 자가 함부로 입에다가 통일 얘기하지 마라. 안보의 현실도 직시할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통일의 꿈을 국민들에게 가르치는가?
난 그때부터 소리치고 다닌 얘기거든요. 그리고 김정일이 죽기 전에 했던 여러 가지 발언을 종합해본 결과 이번에는 김정일의 유군에 해당되는 마지막 당부사항이 핵 실전 배치를 서두르라. 아까는 김일성이는 무장을 서두르라. 이거는 실전 배치 빨리 하라. 그러고 죽었어요. 즉 김정일이가 성질급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예정된 코스로 왔고 좀 기가 막힌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지만 늦었습니다. 이제 어찌할 방도가 없을 정도로 늦었습니다. 우리 아까 두 박사님께서 군사적인 차원에서 막 100% 제가 승인합니다. 같은 동감인데 그러면 평시에 할 수 있는 우리가 전략적인 개념은 없는가? 왜 없어? 있지. 제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한 2달간은 제 1차장을 맡고 있었어요. 감독했다 했는데 빨리 사표를 쓰지 안 하는 바람에 한 2달간 살 수 없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김장수 장관한테 당부한 게 있습니다. 안 보실 아니에요. 김 장군님, 북한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많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놈들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여 안에 있는 협조자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놈들입니다. 얼마나 지금 공작이 심하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러면서 몇 가지 제가 보안에 저촉된 얘기지만 몇 가지 당부했어요. 조심하시고 YS 때뿐만이 아니라 MB 때도 3차례 대북 접촉이 있었지만 그게 실패로 끝난 이유가 전략정보 차원에서 충분히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겉돌아버립니다. 제가 MB를 모셨던 사람으로서 실책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상대는 죽은 김양건이는 이쪽에서 누가 온다는 것, 노동부 장관이 온다는 걸 잘 알아요. 베이징에 나와 있는 북한의 공작원들은 남조선의 청와대 아무개 누가 아무개가 선비들이 온다는 걸 잘 압니다. 한스 마르시키 전 주평양 동독 마지막 대사의 발언을 소개시킵니다. 동독 평양주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한스 마르시키. 우리 여기에 주한 미대사보다 더 세. 그 마르시키하고 저희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사우스 코리아에 와서 한국 사람들 만나보면 전부 이게 허풍생이 같다. 허풍생이. 북한을 자기들은 통일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은 남조선을 해방의 대상으로 보는데 이 사람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첫째. 둘째. 북한이 너희를 동족이라고 보느냐? 예스 동족이니까 우리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3년간 북한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만나보고 술도 먹고 별짓 다 해본 결과 북한 권력 상층부는 너희들 동족이 아니다. 전혀 다른 나라 사람이다.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거는 죽어나가 자빠져야 자리를 바꿔주는 독특한 체제다. 저 말 틀렸어요? 거긴 죽어야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는 3년 동안 3번 국정원장 바꾸는 나라고 통일부장관을 셀 수도 없고 어떻게 아무나 안 칠 수도 있어요. 저쪽은 백전노장 옛날 1994년 제네바 합의문 당시에 저하고 대화를 했던 미스터 칼루치 이게 신라고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도 쿠알라룸푸 돌아다니면서 어마짓하고 돌아다니는데 쓸데없는 친구예요. 자기가 그때 가서 북한 핵 문제 해결됐다고 그랬지. 우리는 그 당시부터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고 동결됐다고 그랬습니다. 동결, 프로즌. 제가 아무 때나 해동하면 저거 다시 재발하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국정권을 제대로 내버리면 안 된다. 그게 제가 이따 결론적으로 말하는 레짐 체인지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군사적인 방책은 다 이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네. 가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없고 목을 졸라 죽일 수도 없고 이 전략정보 분야는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하고 긴 코스가 필요하고 우리 내부의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건 그렇다 치지만 5년 정권 안에 외교안보 수장이 하도 자주 바꿔버리니까 정책이 일관성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걸 악용을 합니다. 계속 새로운 카드로 우리 발목을 잡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핵 문제에 관한 이미 늦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미스터 클래퍼 DNA 국가정보국장의 발언을 소개시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 친구가 평양에 갔다 왔어요.
뭐 저희들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갔다 와서 프라자에서 한번 만났어요. 엊그저께 신문에 했던 발언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 이거 뭐 안 되면 동기를 해가지고 풀어야지. 여보, 당신 북한을 한 번 갔다 와가지고 지금 북한 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매 시간 every hour on the hour 북한 지도부를 쳐다보고 있다 지금. 함부로 얘기하지 마. 뭐 휴민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이 안 하면 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즉 클레퍼 얘기가 하나는 기다봐줄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뭘 그 분야를 소개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미국은 혹은 사우스 코리아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안 쓰는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정보력이라고 그랬어요. 정보력. 이게 우리의 핵폭탄입니다. 정보력. 왜 니들이 많이 알면 저걸 왜 흔들지 않느냐 그 얘기. 그래서 이 표현을 제가 그대로 쓸 수 없어서 KBS 뉴스에서는 이전에 우리의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밑으로부터의 혁명과 위로부터의 혁명을 동시에 유발하는 수밖에 없다. 위로부터의 혁명은 제2의 황장엽을 유발하고 장성기를 내려오고 뭐 태우고 최근에 온 얘기지만 지금 공개 안 되지만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청구, 오이성, 군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옵니다. 즉 우리가 원하여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들이 못 견디니까 튀어나와요. 그러면 데려와야지. 또 툭하면 정보부도 사고 치려고 그러는데 이런 무지몽매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정보의 세계는 하루도 안 빠지고 전쟁하는 세계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 간부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도무지 이해 안 가는 게 있다. 왜? 정보의 세계는 사고 치는 게 정상이요. 비용과 희생이 불가하게 따르게 돼 있고 우리가 그렇다고 사고 치는 얘기가 아니고 목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정보 분야에서 사고 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가만히 있으라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 현실을 국민들한테 얘기하면 국민들이 또 무슨 반통일적인 발언이고 뭐 별소리 다 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고도의 프로 영역에 관한 한 여기 다 프로 여러분들이 프로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정치인들 아무 따라 와서 아무 따라 레토릭하고 할 그런 나라 상황이 아닙니다. 핵 문제 이미 늦었어요. 시점 배치 그 목사님 말씀 그대로예요. 이미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러셀이 시점 배치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것을 KN-08에다가 장착을 해서 알류산 열도까지만 날라오게끔 되면 우리는 서지컬 스트라이크 하겠다. 이거 아무도 못 말립니다. 미국이 아까 저 5천만 했겠다. 초록이 동생인지. 미국이 9.11 이전하고 이후하고 엄청 달라졌어요. 9.11 이전에는 그래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9.11 이후부터는 모든 미국의 대외 군사행동은 정의전쟁 개념입니다. 선제 공격이 아니고 정의전쟁.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이건 정의로운 전쟁이다. 그 중에 방법론 중에 하나가 서지컬 스트라이크. 방법론 중에 두 번이 세컨더리 보이콧. 방법론의 세 번째가 지금 클레퍼 정보국장 얘기 말대로 정보전쟁입니다. 정보전쟁 이거 아무 것 같더 아닌 것 같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북한의 급변 사태를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의 격변 상황을 주시해야 됩니다. 우리의 격변 상황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장관님 말씀해 계셨습니다만 이제 안보에 좋게 말하면 아마추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안보에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위치에 올라오는구나. 이게 큰일 났구나. 21세기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이익의 개념은 안보상의 이익이고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노동당을 정권을 만들고 그리고 빌리 브란트가 3인당 정권을 출범시켜서 동방 정책을 쓸 때도 외교 안보 분야는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기용을 안 했습니다. 프로만 외교 안보 분야는 프로들만 썼어요. 그 양반이 군 출신이면 조금 이 출신이면 어때? 타산지석 삼아야 됩니다. 럼스펠드가 군 출신이에요. 70대 초반에 왜 국방장관을 2번 하게 되는가? 이분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안보 분야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우리의 정치 기류가 지금 개탄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할 얘기가 하도 많아서 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식사 시간 전에 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황장엽 씨가 오셨을 때가 저희들이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오셔서 얼마 안 돼서 제가 면담할 기회가 줘서 물어봤어요. 황 선생한테. 그랬더니 장부장을 주목하라고 그럽니다. 장부장. 그래서 장성택 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은 장부장이야 그러시더라고.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남조선과 대화될 사람은 그 친구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 애들도 장성택이라 하면 대화가 된다고 그런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재밌어. 북한은 인민군대가 주인이야. 인민군부가 위기관리 과정을 주도하기 때문에 핵도 인민군부가, 대미관계 개선도 인민군부가, 남조선과의 대화도 인민군부가, 사실이에요. 다 사실입니다. 금강산이고 개성공단이고. 그래서 죽은 조병록이가 왕별 달고 클린턴 만나고 백악관 갔잖아요. 우리가 주인이야 그 뜻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저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건 지금은 과거보다도 더 심합니다. 그래서 김영철이 이 돌대가리 정찰국장을 대남 담당 비서로 앉힌 거예요. 그래서 김남근이 후임으로 제가 그걸 보고 옛날 우리 직원들에게 야 비상 걸어라. 저 녀석 사고 친다. 왜? 천안함도 저 녀석 작품이고 연평도 포격도 저 녀석 작품인데 저 필히 테러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우리 전 공간에 비상 얼러트 내리고 여행객 조심하라. 제가 무슨 현직이 있지 않지만 나라 사랑하는 심정은 현직이 뭐가 있고 여러분이 예비역이라고 나라 사랑 안 합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기탄없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황장엽 선생이 장성택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장성택이가 조용히 돼버렸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용호를 숙청하는 걸 봤습니다. 김정일이가 불러서 이동부가 인민군부는 책임을 지고 장부장이 책임져서 정원이 도와라. 이게 유언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죽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이영호를 숙청하더니 이영호 숙청하고 나서 불과 1년도 안 돼서 장성택을 무참하게 처형하는 걸 보고 우리도 그렇고 중국의 고위 관료도 그렇고 오 마이 갓 그랬습니다. 아 이게 자 앞으로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큰일 났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후배나 뭐 옛날에 동료들 다 전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통령 언행을 조심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태영호가 넘어오니까 대통령께서 TV에 나오셔가지고 북한 체제 균열이 임박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통일 대박 말씀하셨을 때 2014년 1월 연두기자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큰일 났구나. 지금 어떻게 보장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 주제넘는 소리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조선일보 신원에다가 썼습니다. 1월 28일자로. 예스 대박은 대박이다. 그러나 공짜는 아니다. 대박은 우리가 위기관리 능력이 갖춰졌을 때 대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이미 핵심전 배치까지 와 있어. 위기관리 주도권이 저쪽에 가 있어. 저가 갑이야. 우리는 을이고. 무슨 수로 대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인민군 상층부에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조선반도 비상대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보안상식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급변 사태를 생각하고 동독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면 저 사람들은 남조선의 변동 상황과 자기들의 상황을 같이 묶어서 조선반도 비상대책을 갖고 있다는 걸 참고로 보게 됩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함부로 못 바꿔요. 저기는 죽어야 나가 바꾸지. 심지어 우리가 하도 많이 바뀌니까 저쪽에서 얘 또 누구야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하도 바뀝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은 최근에 불법 정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북한이 불법 정권이라는 표현은 러셀 차관보가 김정은이 너 까불러 주고 하는 표현보다도 더 강한 표현입니다. 불법 정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 봐야지. 공식으로 미국이 레짐 체인지 프로세스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저거 내버려두면 대형 사고 날 거고 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에 러셀 차관보가 누구 부하요? 케리 부하지. 그래도 한마디에 까불러 죽인다고 그래. 그리고 재무부에다가는 재무성에다가는 오케이 제2의 백호댄스 아시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목을 스트링글 합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중국에게 우리가 당분간 중국과 관계가 냉각 때문에 한이 있어도 북한의 6차 핵실험부터는 방관하지 않겠다.
파이널 노티스가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흥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황은 긴박합니다. 이 긴박하게 위기가 진행 중인데 우리는 한가하게 집안 싸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가슴이 답답해서 요즘 혼자서 막걸리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만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대화에도 막기를 못 할 것 같으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아예 그냥 뉴스에서 그냥 때려버립니다.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편 쪽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과거에 우리가 체제 경쟁에서 이겼다, 국력 경쟁에서 이겼다, 우리는 뭐 세계 GNP가 얼마고 인구가 얼마고 수교 국가가 얼마고 이런 교과서적인 사고 방식으로 시간이 우리 필요할 때가 다 지나갔고 우리 송 박사님이나 김 박사님 말씀대로 실전 배치가 돼버리면 우리는 꼼짝없는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발언대로 갑니다. 김일성이 죽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지들이 평생 해온 일들입니다. 제가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운이 좋았는지 관운은 없었지만 중요한 일은 맡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보기관이었고 지휘부에서만 4년을 근무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귀중한 경험이었고 살아있는 경험이다. 왜? 이것이 변동이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김일성이 죽기 전에 했던 말 중에 하나, 우리가 핵카드를 치면 남조선은 담보가 된다 했습니다. 담보. 이게 인질된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미제가 우리를 맞상대 안 할 수가 없다. 그 유언을 그대로 받들고 김정일이가 조명록이를 클린턴한테 보낸 거예요. 백악관 앞에 호텔에서 옷 딱 갈아입고 왕비의 군복으로 딱 입고 들어간 거예요. 내가 조선의 대표야비. 그 핵폭이 요만큼 달했습니다. 관객에선 얘기만 했죠. 여러분, 뭘 여러분이 호소하려고 그러느냐. 군사 안보 문제에 관한 이미 시간도 늦었고 대책이 전무합니다. 저는 과거 햇볕 정부의 6.15 공동선언을 비판한 적이 있고 그 비판 때문에 통일부 장관 내정돼서 청문회 직전에 좌파들한테 단단히 안갚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반통일 세력으로 몰던데 다음에 처칠의 경고를 인정합니다. 1939년 초에 챔버린 수장이 히틀러를 만나서 뮌헨에서 합의한 문서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뮌헨 협정이에요. 체코스로바키아 침공 안 하는 대가로 히틀러하고 평화를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처칠이 비분 관계에서 낮술부터 마시고 그 양반이 원래 술 좋아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 용어를 그대로 소개시킵니다. 안보가 뒷받침되지 아니한 평화는 곧 전쟁을 의미하며 그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현실적인 판단을 평화와 이상론이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놓고 가로 열고 뭐라고 그랬느냐. 당신이 들고 온 협정은 평화 보장 문서가 아니고 전쟁 애고 문서라고 했습니다. 전쟁 애고 문서. 여기에 제가 용기를 얻어서 6.15 공동선언 들고 나온 걸 보고 각오를 했습니다. 그때 6.15 공동선언은 남북 화해 문서가 아니고 남남 갈등 조장 문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내부 분열을 예고하는 문서다. 두고 봐라. 이제 천하의 대란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것이다. 해석에 따라서 엄청나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고 이런 저의 그 당시 예언은 다시 제가 원대복귀해서 현장에서 대북 정부와 공작을 총지휘하면서 보니까 정확하게 맞아. 그 안에서 드디어 남조선 발목 잡았다는 표현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5만 4만에서 다.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반통일주의자가 되고 극우 세력이 되고 강경파가 됩니까? 누구를 위한 극우고 누구를 위한 강경파야 이게. 현실을 직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비겁한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즉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지금부터 북한하고 대화와 협상이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으로 풀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미국의 세간다리 보이콧에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불쌍한 탈북자들이 없는 돈 긁어서 탄풍선 날리고 삐란 날리고 하면 그걸 도와주지 못할 만큼 그걸 막고 앉아있다.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정보 폭탄이라는 게 뭡니까? 민간인한테 할 수 있는 민간 부분이 있고 정부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넘버 1, 넘버 2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단독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넘버 3 목을 걸고 들어가서 흔들어야 할 부분이 있고 겉에서 조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귀를 거의 정치인들은 못 알아먹어요. 이 표현은 점잖하게 조곤조곤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할 수 있는 표현들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마는 현재 남북 간에는 고도의 사이버 심리전, 전략 정보전, 그리고 총력
선전선동전이 진행 중이라고 잊지 마세요.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들어오고 있고 해마다 대선 때만 되면 북한의 공작 지도부가 숨을 얼렸다. 금년 봄부터 난수표 공작이 재개되는 걸 보고 역시 올 것이 오는구나. 이주환경으로 계속 난수표 공작에 들어오고 있고 이건 우리 국내 사정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집안의 사정을 보고 나서 통일을 논하시기를.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로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딱 2분만 주세요. 내가 그런 할 테니까. 우리가 지금 정권이 베끼겠죠. 저는 상당히 지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미 대화 협상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사고방식에는 뉴클리어 쇠체계 현상, 핵 피로 증후군이 역력합니다. 핵은 동결하고 실전 배치부터는 못하게끔 협상하자. 이것이 대표적인 핵 피로 증후군이고 이 표현을 전직 육자회담 대표가 신문에다가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저도 외교부 대사 출신이지만 이게 도대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육자회담 대표였나 싶습니다. 핵 실전 배치를 허락하고 쓰지 않는 것만 협상하자고 그랬어 당신들도? 기초가 안 돼 있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 정권도 그러는데 박근혜 이명박 정부 저도 이명박 정부에서 몸을 담았지만 외곽만 돌다 나와서 뭐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슴 아파서 하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올 정도로 액션은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게 있고 보고해서는 안 될 게 있고 공개적으로 할 게 있고 비밀리 할 게 있고 우리가 지금 노동신문 보고 평양방송 보고 지금 대북 사업하고 대화하고 협상합니까? 북한에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면 공작적으로 비밀리 얘기하기를 좋아하지 공개적으로 못해 자기들도. 이른바 주체조선 자존심 때문에. 그 약점을 꿰뚫고서 얘기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먼저 정치적인 기로에 따라서 핵피로 증후군이 시달리고 있고 특히 또 이번에 암개가 또 총리 내정자가 되니까 또 뭐 사드가 절대로 돼서 안 된다는 소신을 밝히던데 어이가 없어서 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술 한잔 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긴 얘기하고 싶지 않고. 두 번째, 북한의 핵 안전사고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핵 안전사고. 지금 저 영변 지역이라든가 풍계리 지역은 난장판입니다. 지금.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즉 뉴클리어 세큐리티도 중요하지만 뉴클리어 세이프티가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저놈들이 워낙 짧은 기간에 없는 돈 긁어 모아가지고 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핵실험을 5차례 하다 보니까 풍계리는 사람 상태가 못 되고 영변 지역은 광범위하게 지금 방사능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수단이 계속 실패하는 원인이 있어 지금.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위에서 그냥 셀이 밀어붙여버리니까 사상검론을 밀어붙이니까 그게 될 수가 없지. 저 오발이 내부에서 오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하다가 저거 어마디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일본 애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데 오케이 우리 이지 안에다 떨어뜨렸어. 일본판 선제 공격력에 명분을 줘버렸습니다. 즉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하는 오발과 우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에 오염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걸 지금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득을 안 하고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방송에 나가서 이 기회에 있을 때마다 이걸 지적합니다. 이거 아차고 제2의 체르노빌 나온다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중국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쟤들이 핵 실험을 6번이 아니라 7번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 오발 및 우발 사고를 걱정합니다. 중국 관리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말은 못해. 왜? 그러면 도와줘야 되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국대 대통령 무당 이승만 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북진 통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시대가 달라서 그 표현은 여기 안 맞습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바꿔서 지금 쓰고 있느냐. 민주, 평화, 북진 통일입니다. 즉, 흡수 통일이라 그러면 북한에서 저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미국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자. 평화적으로 전쟁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하자. 그러나 네가 해방을 우리를 시킬 때까지 우리 안 기다린다. 이것이 클래프가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폭탄은 정보 폭탄이다. 그리고 최상의 명분은 인권입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야 쟤들이 초콜파이 달라고 그러면 무지자 같은 초콜파이. 초콜파이가 남조선판 작은 핵 배낭이다. 단단히 이걸로 가서 오염을 시켜라. 너희들이 오염을 시킬 때까지 우리 기다리고 있나?
너도 한번 우리가 밑으로 붙은 행동을 누구 하나 막 컵라면까지 갖다 주고 다음에 또 갖다 주라 그러면 떡볶이까지 다 갖다 줘. 돈이 어차피 공짜가 아니다. 즉 인권 문제를 한쪽 카드에 들면서 국제공조를 유지하고 한쪽 가지는 정보 폭탄을 들면서 북한을 흔들어대지 않고서 레진 체인지를 가지 않는 한 이것을 군사용어로는 참수작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표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분이 있고 국제사회가 도와줄 거고 중국도 사드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제가 우리 현직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말씀 아끼겠습니다만 사드 간에 관해서 한중 간의 갈등은 우리의 대표적인 군사 외교의 실패입니다. 작년에 간다고 그랬을 때 제가 주위에다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장관님들한테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전승전에 가면은 이게 미국의 오해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 상당히 큰 혼란이 올 테니까 물밑에서 군사 해결을 하시오. 그게 뭐냐? 앞으로 우리가 그때 전승전 갈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드 배치가 공론화가 안 될 때고 NC, ND로 일관할 때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화가 나서 김민석이한테 전화해서 야 장관한테 가서 말씀드려라. NC, ND가 뭐냐? 사드는 빨리 공론화할수록 좋다. 아니 안 그러면 이것은 정치화되고 정치화되면 대선 정국에서 실종된다. 이거 하나 제대로 가지 얘기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따라서 대통령이 전승전 가시는 김에 인민해방군 간부들에게 군사해결을 실시해서 이건 우리 이해해라. 대통령 전승전에 가면 우리를 체면 살려주면 너희들도 이걸 이해하라.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막지미야 싸는 것이다. 이것이 사전 정치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그냥 그런 질문을 하고 오셨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한미 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대선 전국에서 이런 식으로 혼란이 가면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책임지지 안 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여러분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오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우리나라입니다.